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1%대 강세를 보였었죠. 이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다음 회계연도 매출 성장이 전년비의 21%에 그칠 것이다라는 모닝스타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관세 유예 가능성도 한몫했지만요. 또 다른 뉴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기사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AI Server Maker 혼하이, 여기서 엔비디아의 AI 서버 제조사인 혼하이, 이렇게만 들어봤을 땐 저게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폭스콘을 혼하이라고 많이 이 영문 기사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Posts 25% jump in 2-month sales. 지난 2개월간 이 폭스콘의 이 매출이요, 무려 2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폭스콘의 올해 첫 2개월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게 되면서 1조 1천억 대만 달러, 한화로 치자면요 48조 6,300억 원을 기록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폭스콘의 실적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죠. 이들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건 곧바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일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장밋빛입니다. 이 폭스콘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2% 가까이 증가한 1조 6천억 대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실제로 기업은 매출 보고서에서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강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협력사의 매출 성장 가속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출시 첫 분기에 무려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역대 가장 빠른 신제품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요. 확실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블랙웰 기반의 AI 서버 출하 지연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진정이 된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폭스콘의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어제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제 애플이었죠. 애플하고 최근에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시가총액 1위, 2위, 그렇죠? 1위, 2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3위 이런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크니까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급락을 하면 차트가 똑같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올라가고. 시가총액 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애매해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1.4% 반등 나오고 다우 1.1% 반등 나오고 관세 완화 조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트럼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 지금 반등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등의 가능성 30%를 찝은 것도 엔비디아를 아침에 봤거든요. 엔비디아 뭐야? 움직이지도 않았네. 그러면 이거는 반등 아니에요. 이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멈춘 건 맞아요. 계속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까지 9거래, 그러니까 어제 반등 났으니까 8거래일까지 빠졌다가 9거래일 만에 저는 반등으로 안 보는데 어쨌든 반등의 모습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제 10%가 올라갔다. 만약에 엔비디아 10% 올라갔으면 지수가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10% 올라가고 지수를 나스닥을 1.4% 묶어두려면 다른 놈을 갖다가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재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만 봐도 엔비디아 이렇게 생겼죠. 자, 애플도 어제 여기서 꼬랑지만 달았지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 돌파를 했으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돌파가 됐다면. 근데 돌파가 됐으면 나스닥이 3% 이상 넘어갔겠죠. 그것도 없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얘는 이제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밑에서 기어 나오려고 한번 잠깐 반등 준 것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이것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엔비디아랑 애플이 아직은 이 정도 힘 가지고는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했지만 크게 안 빠지니까 그냥 지금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테슬라 반토막 났다고 지금 난립니다. 왜 테슬라를 반토막이나 낼 정도로 물려갖고 왜 고생하는지는 전 전혀 미국 주식은 됐다 쉬워요, 여러분들.
뭐가 쉽냐면은 살짜리 안 살짜리 구분이 돼갖고 사람들이 자 테슬라 한번 차트 보면은 미국 주식 그냥 사면은 무조건 먹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미국 주식도 있잖아요. 8개월 동안 마이너스 40%. 테슬라가 예전에 그랬어요. 메타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60%로 1년 동안 8개월 동안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주식은 결국은 올라가줬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똑같이 안 가면 여러분 버티기가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 빠지고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테마주들이. 어제 화성밸브처럼 막 상한가 나오고 오늘의 지금 인텔리엔테크 뭐 이런 애들처럼 막 급등이 나오고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 테마주들은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 좋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나오던데 반토막은 아니고 한 4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한 40%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봐요. 사람이 환장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 좋은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한국 주식 다 버리고 들어갔더니 미국 주식은 여기서 1년 동안 2년 동안 마이너스 40% 50%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바닥에서 30%씩 20%씩 10%씩 5%씩 들어갈 때마다 단타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손절하고 다시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 주식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자, 각설하고 어쨌든 테슬라가 뭐 10개월 동안 빠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조만간에 반등 주고 올라갈 텐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아까 봤던 것도 엔비디아도 어설프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이게 98달러, 84달러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은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빠지면은 미국 시장도 다시 반등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내려왔을 때 테슬라를 봐야 돼요. 테슬라가 뭐 지금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반등 줬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270달러 이하에서는 공략해 볼 만하다라 그랬죠.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코스피고. 그래도 좋은 얘기 해드리자면 저는 시장 좋게 봅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양이 나온 게 뭐냐면 차라리 빠질 거면 그냥 만치저가 빨리 빠져줬다가 반등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가는 경우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예요. 어쨌든 이게 제일 원하는 경우에 이거죠. 바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쉽지가 않고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 2주일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될 거고 제가 원하는 경우는 뭐냐면 반등 주는 척했다가 속았지 그러고 17,000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님 죽겠어요. 어떡하죠? 종목도 우리나라도 떨어지나요? 그럴 때 주워 담는 그렇게 싸게 주워 담으면 금은 되게 재미있는 장이 나옵니다. 수익 내기도 좋고 어쨌든 1번 경우, 2번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좋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종목들을 싸게 잘 공략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매매 게임 시장이 곧 도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